법 제77조의 3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 지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력법에 좀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복잡한 부분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전에 제가 이제 병력법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2단계 강의가 들어갑니다. 2단계 강의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항. 국가는 21조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그 다음에 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사복요원, 대체역 관련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에서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만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역종이라든지 신분들은 다른 법에다가 다 풀어놨습니다. 병역법에는 여기 국민건강보험료 정부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신분에 대해서만 놓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나머지 인원들은 왜 안 하지? 그거 아닙니다. 다 다른 법에다 다 태어났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1항 1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가로 같은 법 제70조 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 대상이 되겠고요. 범위가 되겠고 아니죠.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2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인 상근 사복 대체복무요원입니다. 그러니까 1호는 결국은 직장가입자고 2호는 지역가입자죠. 2항 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보험료,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별 보험료입니다. 저희 이제 현역 시절에 요걸 따졌죠. 보수월액의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가 많았어요. 좀.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 딱 되면은 조금 싸지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항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연간입니다. 이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 비용의 정산 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자, 이거 나온 적은 없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령 이렇게 집어버리면은 그럴싸하죠. 그래서 위에 여기 지금 대통령이 2개가 나오고 관계법령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 파트에서. 자, 위에 보면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연간 여기에다가 핵심 키포인트를 맞추십시오. 연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정산방법,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게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계법령. 그렇게 구분해갖고 보십시오.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올만 합니다. 자, 대통령 방금 전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푼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시행령 155조의 3.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드디어 한 분 오셨습니다. 두 분으로 늘었습니다. 오프라인. 저도 이런 적 처음입니다. 자, 시행령 155조의 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1항 법 제77조의 3. 1항 각 호에 따른 상근,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그냥 보험료라고 이제 말할 겁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1호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해당 신분으로 복무를 안 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유추가 되잖아요. 맞죠?
자,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은 누가? 국방부 장관, 총장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사복요원은 누가? 병무청장입니다. 지병장 아닙니다. 그 다음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복무기간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야, 그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거 예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바꾸십시오. 근데 그거 가지고 오답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제 책에 아직 재정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서. 자, 어이구. 잠시만요. 마이크가 빠져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1호 상근 예비역의 경우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과목 법 제21조 1항에 따른 상근 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현역 복무기간은 제외되는 겁니다. 왜? 모든 현역에 맞는 군에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자, 남목 법 제23조 6항에 따라 상근 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과목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예. 군부대에 입영해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군부대에서 거기서 다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남목 법 제30조 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복무이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교육 형집행, 그 다음에 복무이탈, 국기교육은 여기 해당은 없고요. 하여튼 그때 복무 안 하잖아요. 네. 다목,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단 기간, 복무 중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간들 제외하는 기간입니다. 3호,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 대체역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복무를 지원하는 거죠. 2항,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 법 제77조의 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월과 일시금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죠. 3항 1항 및 2항에 따라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상근예비역, 사복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 각각 정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공직자의 병적관리. 법 제77조의 4,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등입니다. 1항 5조 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둘 다 나오죠? 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시청장까지 포함되는 거죠. 둘 다 나옵니다. 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될 때까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갈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경우에 65조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그 자녀.
약간 고위공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군 따지면 대령 이상이 여기 해당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2호,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과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이하, 통틀어서 그냥 대한체육회 등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대한체육회 등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 남목 문체부 장관입니다. 문체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 스포츠 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프로는 문체부 장관. 나머지 뭐 이렇게 단체 뭐 이런 거는 대한체육회 등. 다목 과목과 남목에 해당하는 경기 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거는 또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더 있네요. 라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현재 국가대표든 과거에 국가대표 했던 사람들은 이든 하여튼 뭐라고 되어 있죠?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를 하면 대한체육회 등, 그 다음에 프로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그 외에 병무청장이 또 지정하는 선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대표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또 정리하면 되겠죠. 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BTS, 하이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브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나요? 네. 4호,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 의무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돈 많은 사람들, 부러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항 마찬가지 주어 병무청장 그 다음에 지병장 둘 다 나옵니다. 1항에 따른 병적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부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1호 1항 1호에 해당하는 신고 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고위공직자 제가 아까 표현했던 신고 의무자의 소속 기관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관련할 수 있습니다. 2호 1항 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아까 지 뭐였죠? 대한체육회 맞죠? 네. 그 소속 경기 단체회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1항 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 아니다. 1항 2호는 전부 다였네요. 프로 선수도 뭐든 이거 나오는데 그 해당되는 선수의 명단은 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건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 1항 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은 관련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체부 장관입니다. 문체부 장관. 4호 1항 4호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 명단 및 병역 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는 국세청장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납세 의무 높은 최고 세율 그것 때문에 국세청장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 이렇게 들어가니까 행안부 장관 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리를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호 아까 전에 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대한체육회장 등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 명단은 그 해당 소속되어 있는 경기단체회장하고 대한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항.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하이브. 하이브 그 대표가 누구죠? 방시혁. 예. 요즘 조사받고 그랬더만. 그 사람 생각하면 돼요. 사업자는 1항 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문체부 장관 아닙니다.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네? 14일이네. 신상 변동 통보 그 날짜하고 비슷하죠.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항. 병무청장은 1항 2호 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병무청장은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항 2호 다목이 아까 전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 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그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장관, 문체부 장관한테 통보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5항 정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항 각호 어느 항에 해당한 사람이 14조의 병역 처분, 그 다음에 14조의 제명판 검사, 14조의 3 이방 판정 검사, 64조 1항 1호 병역 준비역 관련되어 있는 전신기형 질심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65조 1항 1호 전공지심이죠. 그 다음에 65조 11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픈 것들, 질병 정신장애. 그 다음에 65조의 2 제1항 대체역 관련되어 있는 아픈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결국에는 아픈 걸로 인한 병역 처분이 변경되는 그걸로 함축하면 되겠죠. 그 질병 여기 나와 있네요. 심신장애 등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된 날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오셨습니다.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명백할 경우에는 국고를 낭비하면서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앞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 병역처분 변경 관련되어 있는 조항 보면은 명백한 이렇게 나오면은 전신기형 명백한 일어나면 신체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거예요. 명백한 거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뒤에 나오겠죠. 시행령 풀겠죠. 그거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항 마찬가지 병무청장 또는 지병장은 1항 및 5항에 따른 병적관리 대상자의 보충력,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회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치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줘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읽고 있는 5항하고 6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76회 작년 전반기 기준으로 해갖고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좀 구체화돼 갖고 들어간 건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7항 누구든지 1항, 5항 및 6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를 공개,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8항 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그 다음에 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조금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외자가 들어가가지고 이 병무청장 이렇게 하면은 이게 틀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이렇게 나오면 병무청장이고요. 그냥 병적의 관리, 제출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 갖고 장난칠 것 같아요. 3년 동안.
시행령제 155조의 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입니다. 1항 법제 77조의 4 1항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 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 그 다음에 또는 최고 세율의 다음 높은 세율, 부럽습니다. 적용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속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2항 법제 77조의 4 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까 전에 명백한 뭐라면은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요걸 구체적으로 푼 거죠.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는데, 일부를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역 준비역 애들의 신체 문제가 있어갖고, 5급으로 보내는 애들 또는 6급으로, 그러니까, 전시근로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병역 면제를 보낼 수 있는 그, 해당하는 그 사유, 거기에 나오잖아요. 맞죠? 1호, 외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 2호,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3호,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 결핍, 에이즈로 등록된 경우, 4호,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경우, 2개로 바꾸고, 5호, 악성 혈액질환, 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환장합니다.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 에디슨시병 또는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가로 전신적 항암 치료로 치료한 경우를 환장합니다. 로 확진된 경우, 하여튼 이런 것들은 관리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3항 법제 77조의 4 6항 전단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란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 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겁니다. 2호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누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병무청장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 공부한 적 없어요. 요로 구체적으로 판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장. 안 나올 거예요. 4항 법제 77조의 4 제 6항 전단에서 진료 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합니다. 1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장은 진료기록부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회장은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 이력에 관한 자료. 이거 그냥 대충 보십시오. 대충이라 말쓰면 안 되겠다. 그냥 너무 의미있게 보지 마십시오. 막 숙지 개념을 안 봐도 됩니다, 이거. 3호 국민건강보험법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같은 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이거 이렇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바꾸겠어요? 이거 말고도 병법에 나올, 시험 낼 때 너무 많아요. 맞죠? 5항. 마찬가지, 주어. 병무청장 또는 지병장은 법제 77조의 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방문 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장은 며칠이네? 14일이네. 날짜 또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 좀 나올지는 않았는데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방문이라 그래야 됐잖아요. 우편, 정보통신망 요까지는 이해가. 요가 연결 지을 수 있어. 근데 방문했으면은 내가 방문을 했어. 그래 자료를 방문을 해갖고 요청한 거야. 14일 이후에 14일 전에 보내면 되죠. 뭔가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맞죠? 방문하면 지체 없이 즉시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우리 볼 때.
방문자 이렇게 들어가도 10살 이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예, 뭐 각 자료입니다. 각 자료들이고 6항 병무청장은 자 계속 병장 또는 지병장 주어가 병장 또는 지병장, 병장 또는 지병장 나오다가 6항 딱 들어가니까 지병장이 빠졌죠. 병무청장만 나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 제77조의 사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이렇게 나오면은 병무청장만 나온다. 7항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 및 155조의 5 외에 법 제77조의 사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거 공직자의 병적 관리 및 자료 제출의 절차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령, 세부 절차 이렇게 나오면 병무청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법 제77조의 병력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입니다. 이것도 이제 주어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지청장까지 포함합니다. 다음 각호 병력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해야 됩니다. 1호 병력 의무자의 병력 준비역 편입, 병판검사, 보충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입영, 전시근로역의 편입과 병역 면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호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 의무자의 복무와 교육 및 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뭐 전부 다죠 뭐. 자, 2항 병무청장입니다. 1항에 따른 병력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 및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 지병장이 빠진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항 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 관리 및 확인, 출력, 증명과 2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 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면 지병장은 이런 첨단화되어 있는 이런 거를 하기에는 조금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병무청장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냥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병장 하기 좀 지방에서 하기엔 좀 그래. 그래서 병무청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행령 제155조의 5 공정병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자, 1항 주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시험 나왔었어요. 72회 때요. 자,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지병장은 빠져있죠? 72회 때는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었어요. 법 제77조의 사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병력심의위원회, 이걸 가로로 놨습니다. 이하 위원회라고 표현할 거고요.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1호 법 제77조의 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병적관리 대상자의 선정. 2호 병적관리 대상자의 병역 처분 및 처분 과정의 적정성의 검증. 3호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거 가로 나왔었거든요. 1포 7, 7명 이내입니다. 1포 7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걸 어떻게 연관이 진다. 제가 나름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1포 7, 7공정, 7공주, 예전에 7공주, 7공주, 7공정, 1포 7공정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칠공주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됐죠? 네, 시험에 나왔어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과장급은 위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합니다. 사항, 병무청장은 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 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병력 심의위원회에 자문단이 나옵니다. 자문단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5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해서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 네, 기억하셔야겠죠. 다음,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6항, 위원회 회의는 제적인은 가반수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인은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7항, 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네. 자, 위원회 구성, 운영, 뭐 이렇게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이 병무청장이라고 했죠. 아닌 게 몇 개 있다. 뭐, 그것까지는 말씀드렸죠. 법 제77조의 6, 병역 판정검사 결과의 공개입니다. 자, 요것도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1항, 병무청장은 매년 며칠까지?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 판정검사 결과, 병역 처분 결과, 연도별 병판검사 대상자의 병역 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 처분 변경 현황 이하를 다 병역 판정검사 결과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는 누가? 청장. 2항, 1항에 따른 병판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1호, 병판검사 대상자의 수. 2호, 병판검사를 받은 총 인원. 3호, 각 신체 등급의 판정자 수. 4호, 각 신체 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 처분 인원 수. 5호, 연도별 병판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 처분 변경 현황. 7호, 연도별 병판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그 다음에 병역 면제자의 수. 이것도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딱 보면 공개를 좀 해야 될 그런 느낌? 예. 막 숙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온 적도 없고, 만약에 나온다 그래도 뭘 바꾸겠어요? 숫자. 바꾸겠죠. 예, 뭐, 요거를 막, 입영 판정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어요? 바꾸면 어떡하지? 지금 추세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읽어보면은, 만약에 2항에 대해서 이게 시험을 냈다. 1호부터 7호까지 내용 중에서 아닌 거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냈다고 하더라도, 진짜 얼토당토 안 한 걸로 내겠죠. 저 같으면, 병역동 소집 대상자의 수,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대도 안 한 걸로 집어넣겠죠. 맞죠? 네.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몰입해갖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병역법은. 그러면 본인만 피곤하고 가성비가 확 떨어집니다. 3항, 1항의 통계 작성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딱 마치 대통령이 나와도 그럴싸한 느낌. 예, 아닙니다. 요거 외에는 우리가 병판검사 공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공부한 게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병무청장입니다. 그렇죠? 자, 시행령 제155조의 6, 병역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입니다. 1항, 병무청장, 주어가 또 2개 나오죠. 지병장, 집정장 포함. 2하, 2조 및 155조의 7에서 같습니다. 은, 법 제77조의 5, 1항 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 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2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병적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 수련의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병역정보의 소를 포함받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른 병역정보는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의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절차, 처리 절차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세부적인 전자정보 처리부 병무청장. 시행령 제155조에 7 병역정보 확인, 출력, 증명 등입니다. 자, 1항 병역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 5에 따른 자신의 병역정보에 대한 확인 및 증명을 누구에게? 지병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병무청장 나오면 틀립니다. 자, 병역정보의 주체는 누구예요? 본인이잖아, 당사자. 당사자가 병역정보에 관한 확인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병무청장한테 신청하지, 병무청장한테 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네. 여러분들, 우리 이 시험 보려고 그러면 병적 기록표? 병적 증명서? 그거 제출하지 않나요? 네. 네. 예비역만. 예비역만. 네. 지금 뭐 직보에 계신 분들은 아닌데, 예비역 분들은 요거 제출해야 되거든요? 예. 네. 시험 볼 때, 지방명무청 가면 바로 떼줘요. 아, 물론 전산으로 할 수 있죠. 주민센터 가도. 예, 주민센터 가도 이렇게. 근데 그 주민센터도 지방명무청에다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갖고 주는 거거든요. 예. 지방명무청입니다. 이 경우 재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국민이나 재해동포 기본법에 따른 재해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동포 기본법에 따른 이거 통합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국민, 재해동포 이렇게 나오면은 재해동포 청장 이렇게 나오면 그럴싸하잖아요. 아닙니다. 통합 민원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가 장난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항 지병장은 1항에 따른 확인, 출력, 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됩니다.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발, 국방부령으로 합니다. 신발 이렇게 나오면 국방부령, 발만 나왔다 그럼 병무청장. 됐죠?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네. 신발, 국방부령, 발급, 병무청장.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입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 파트가. 요즘에 조금 뜸한데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1항 20조 현역병의 모집입니다. 31조의 2 제2항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및 감독, 34조의 2, 5항 전담의사, 병판검사 전담의사의 지휘 및 감독, 70조 1항 3항 국외여행 허가, 그 다음에 81조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 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지병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소속기관장, 지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2항 3항 읽기 전에 시행령 먼저 볼게요. 병무청장은 이게 시행령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이거든요. 1항 병무청장은 법 제78조 방금 전에 얘기했던 1항에 따라 다음 각호 권한을 지병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합니다. 법은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행령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걸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죠? 맞죠? 자, 1호 현역병 복무 지원자 선발 뭐 이렇게 나오죠? 요겁니다. 요거 20조 맞죠? 그 다음에 2호도 마찬가지 현역병 제20조하고 연관되는 거고, 3호 사복요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요겁니다. 맞죠? 그 다음 4호 국외여행 허가 70조죠? 여기 빠져 있어요. 전담의사.
그 다음에 네, 병역 이행사항 확인 뭐 이런 것들, 뭐 과태료 부과징수 이런 것들은 81조 95조 거기 나오죠, 법에. 근데 시행령에 34조의 이 제5항 전담의사의 지휘 및 감독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됐죠? 이거는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여기 이렇게 34조 이거는 전담의사 지휘 및 감독인데 시행령에 여기 없네? 야, 이게 틀렸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시행령은 이거는 별도로 안 풀어놨어요. 그 배경은 뭐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굳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몰라요. 제 생각에는 전담의사 지휘 및 감독은 병무청장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항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지병장이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하는 또 사항이 쭉 나와요. 그게 요겁니다. 사망 70조 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60조 1항 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누구에게? 제 공관위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70조 딱 나오면 국외여행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잖아요. 그 병무청장의 권한과 60조 1항 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 이거는 뭐냐면은 연기, 병판검사 등에 대한 연기 얼핏 기억나시죠? 선체 거구형 네, 그때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제 공관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빠져 있어요. 요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이 시행령에 가면은 거기는 또 언급을 안 해놨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근데 출제인이 아마 그것까지 모를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요. 자, 시행령 제156조 병무행정의 사무 위임입니다. 1항 병무청장은 법 제78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합니다. 1호 20조 1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 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입니다. 선발 결정권은 아닙니다. 이건 제입니다. 요거는 병무청장이 선발할 때 그 결정은 내가 하겠다. 근데 나머지 지명장한테 위임합니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2호 20조 법 제20조 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취소 허가는 요거는 지명장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3호 법 제31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 4호 법 제70조 1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다만 다음 각 호구에 따라 해당 지병장 또는 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목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접수지에 지병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목 전산요원의 국외여행 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에 있는 지병장 또는 지청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관할 지병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목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청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른 학원가에서도 이상하게 다르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요 사람들이 여기에 써 있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다른 지병장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는다.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병무청장이 지병장 또는 지청장한테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병장 또는 지청장이
이게 위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외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지명장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과목은 접수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그 지명장, 지청장. 나는 그 소재지에 있는 지명장, 지청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목은 등록기준지에 지명장, 지청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5호 법제 70조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입니다. 6호 자꾸 왜 항으로 왔지? 법제 81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 이행사항 확인 및 점검, 그 다음에 병력 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입니다. 자, 그 다음 7호 과태료, 부가 징수와 이에 이의 신청 접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병장이 지병장 또는 지청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자, 2항 지방병무청장은 법제 78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청장에게 위임합니다. 지병장은 지청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자, 조용히 이게 제일 많거든요. 이 파트에서. 자, 이거는 그냥 공부하지 마십시오. 공부 안 한 거는 다 지병장은 지청장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많잖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다 외우십시오. 깜지 저한테 제출하시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됐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병무청장이 지병장, 지청장한테 주는 거, 그 위임, 그거하고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 공관장한테 위임하는 그것만 좀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병장이 지청장한테 주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3항 병무청장은 법제 7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권한을 재공관장에게 위임합니다. 1호 재공관의 관할구역의 체제 또는 거주하는 병력 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병무청장이 안 줍니다. 재공관장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국외여행 허가 그거는 누가 하죠? 누구의 권한이죠? 병무청장이잖아요. 근데 실무는 누가 보죠? 위임은 누구한테 했죠? 지병장한테. 재공관장은 해당 없습니다. 됐죠?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 접수 및 지방병무청의 송부, 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합니다. 3호 병역 의무자에 대한 마찬가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처리 결과의 통보입니다. 4호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자 및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기국조치. 5호 재외국민 2세 확인. 6호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한 기국조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병장이 지청장한테 주는 거는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했던 나머지 외에는 다 지병장이 지청장한테 주는 건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연결형으로 나왔거든요. 그 PPT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지청장 입장에서는 전부 다라고 보면 되겠죠. 재공관장 걸 빼고 전부 다 이렇게. 그 문제 풀어보시잖아요. 맞죠? 자, 사항. 재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지병장이 아니고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됐죠? 자, 시행규칙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공부했는데 자, 법제 79조 여비 등의 국고 부담입니다. 1항 다음 각 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1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용판정검사, 혈액병 지원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람의 여비
병무형 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 필요한 의무 및 수술 기록지의 보안 서류의 발급 비용. 여비라든지 뭐 서류 발급 비용이죠. 2호, 관련 조항에 따른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호, 20조 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 면접, 필기, 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호, 징집, 소집에 의하여 또는 혈액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한 사람의 여비. 여비나 뭐 서류 발급, 뭐 그다음 위탁검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이죠. 2항, 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횟수, 지급 기준. 3항, 지병장, 지청장 또는 신체 등급 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 기관장은 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됩니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호,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자,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합니다. 야, 미안한데요. 10,000원이 더 갔어요. 환수할게요. 뭐 이런 거. 3호, 여비를 받은 후 입영 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 기피의 사유로 결국에는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됩니다. 4항, 사망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 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환대. 나중에 뒤에 가면 000대도 나올 거예요. 환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쉴게요. 1항, 법제 79조 1항 1호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 재검사란 다음 각호 검사를 말합니다. 다 재검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호, 법제 14조의 1항 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호, 법제 14조의 3 제3에 따른 재신체검사. 굳이 말씀드리면 1호는 병판검사, 그 이후에 이제 그 재신체검사,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2호는 입영판정검사, 그때 이제 재신체검사,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3호, 입영신체검사 결과 기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4호, 법제 47조의 3항, 법제 54조 1항 및 56조 2항, 또 가로가 있어요. 법제 55조 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판정합니다. 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따른 기가한 사람에 대한 그냥 재검사. 이거 막 찾아보려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막 연결 짓고, 뭐, 이거는 함정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데 30분. 10문제, 한 20문제는 풀 수 있겠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5. 법제 58조 6항 본문에 따라 기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 검사. 그냥 재검사다. 재검사. 6호, 65조 1항 4항 8항. 65조의 이 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입니다. 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병역처분 변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신체검사입니다. 다음 항목 원안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입니다. 이건 재신체검사라고 표현 안 해놨지만 결국에는 재신체검사예요.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병역처분할 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갑자기 화가 나요. 네, 과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나목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가장 뭐 그런 거겠죠. 지원 대상자. 자, 다목은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변경되지 아니한 사람은 뭐죠?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가장 뭐 이런 사람들은 병역처분이 변경됐든 안 됐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 그냥 보통 사람,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 중에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변경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수 조치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2항, 법제 79조 1항에 따라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형 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 및 수술 기록지 등 보안 서류 발급 비용, 여비와 서류 발급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데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각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기가하는 사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 여비만 한정합니다. 여비만입니다. 총장은 정합니다. 다만 법 제79조 1항 3호에 따른 체력검사, 면접, 필기, 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관한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누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겠고 시력 테스트죠. 지급 횟수를 제한 이렇게 나오면 병무청장. 아까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이요. 됐죠? 예. 횟수를 제한, 지급 횟수를 제한합니다. 병무청장. 사망, 병역동원 훈련 소집이나 군사교육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 후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피복류 지급 국방부 장관. 됐죠? 사항, 사망에서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급식 규정. 급식은 군인급식 규정입니다. 이걸 준용합니다. 피복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5항, 법 제79조 1항 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하에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